네, 좋습니다. 용기인가 드림 독일어 문법 벌써 어느덧 39강 와서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었는데 오늘 연습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방금 질문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데 이 태, 반사태 이런 이상한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개념이 산스크리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산스크리트어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학습을 제가 지금 교환 연구로 와 있는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뭐 약간 잡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는 학교가 지금 콜맥스라고 해서 중남미에서 제일 이제 뭐 아카데믹한 걸로 뭐 나름의 뭐 철옹성 같은 느낌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중남미는커녕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스크리트어에 좀 진심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전문 교수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문학이나 역사 전문 교수가 두 명이 있는데 이게 또 되게 공교롭게도 교수가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교수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노화와 함께 정신도 노화가 되고 그러니까 젊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그 지금 산스크리트 교수 둘이 동갑내기로 저보다 한 세네 살 많은 것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젊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학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젊고 에너지가 많고 서로 둘이 또 사이도 좋아서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곳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저도 왜 산스크리트어냐 그걸 처음 수업 첫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 동국대라는 자 공식 그 녹음이니까 많이 볼 수는 없어.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그 저기 한국의 아주 훌륭한 학교에 이제 국문과로 들어가서 문학을 처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결국 문학과 언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돌고 돌아서 그거 외에 딴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보려다 보니까 결국은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서구적인 근대적인 개념으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학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프랑스 문학을 시작했고 프랑스에 가서는 동문학을 같이 전공으로 또 대학을 두 개를 다니면서 시작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제가 다닌 불문과가 이제 라틴어 불문과여서 자연스럽게 이제 라틴어를 강제로 배우면서 이 내가 열심히 배우던 현대 언어의 좀 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요런 언어구나라는 것의 감을 좀 잡으면서 라틴어를 그래도 1년 하다가 좀 끝났지만 여간 라틴어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내가 이제 문학과 언어에 대해서 조금 요런 느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합쳐서 뭐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출판 쪽 일을 하고 번역 일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뭐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또 더 늦기 전에 그냥 심심풀이로 스페인어로도 좀 이제 문학 언어라고 하는 건 제국적이고 워낙 그 근본적으로 이제 중심 언어들이 사실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 중심 언어가 이제 불어, 독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스페인어로도 문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르헤스나 이런 작가들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러 회사를 다 그만두고 넘기고 이제 넘기지 말고 그냥 없애고 갔어야 됐다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여간 뭐 다 넘기고 이제 저기 에콰도르로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또 이제 배우다가 우연히 만난 친구가 진짜 문학은 아르헨티나 안 가면 안 된다. 너 이런 말을 들어서 냉큼 또 팔랑귀로 아르헨티나 가서 1년 반을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나름 느끼던 문학적인 어떤 생활과 행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국어 화자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 내부라는 걸 애초에 볼 수가 없거든요. 한국어는 이 짬뽕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의 어원을 찾고 싶어도 어원을 뭐 그냥 네이버식 카더라 뭐 이런 거 말고는 볼 수도 없고 국어 대사전이라는 게 이제 인문학 제가 보는 인문학 기준으로는 한국은 결코 선진국이 평생 될 수 없는 국가일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또 미친 듯이 목숨을 갈아서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럽니까? 근데 여간 그래서 제대로 된 국어 대사전도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한국어나 그 한국 문학이라는 거를 더 그 이해하고 그 짬뽕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싶으면은 바깥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서구 언어들을 먼저 중심적으로 배우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 한국어 안에 있는 근대라는 걸 받아들인 흔적들이 한국이 어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립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결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를 통한 혹은 중국마저도 마찬가지죠. 그 동양 한자 어권에서 근대라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을 한자어로 치환시키고 하는 작업을 결국 제일 중심적으로 한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리고 한국은 또 이제 언어적으로도 일본어랑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중국어보다도 훨씬 더 그런 근대적인 사고나 체계, 심지어 뭐 한국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수동태적인 용법, 한국어는 애초에 수동태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일제시대 이후로 이제 근대 이후에 뭐 미래시제라든지 뭐 등등등이 정착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일본에 뭐 큰 관심이 있었던 뭐 아다치미추를 뭐 열심히 봤다 말고는 뭐 관심도 없었지만 결국은 이제 일본어를 배우면은 그리고 일본어를 통해서 문학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던 내 찜찜함이 훨씬 더 밝게 조명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또 이제 어차피 뭐 더 이상 이제 버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 가서 그 석사 과정으로 다시 들어갔죠. 석사를 이제 독일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왔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석사 과정을 불문학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또 가서 불문학은 사실 제 기준으로 이미 뭐 석사 과정생들하고 하기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사 과정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고전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라버였던 거죠. 그래서 히라버를 1년 내내 정화막당 수업도 듣고 그 안에서 히라버 수업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뭐 지금도 다 까먹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사실 한국 돌아오면 다시 곧장 하려고 했지만 이제 조금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의 변경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히라버를 이제 1년 동안 배우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좀 맛배기로 좀 한 학기 정도 읽고 이제 오디세이아도 읽고 이제 히라버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또 남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일본어를 통해 보면은 일본은 지금도 그 동경대 VPN으로 들어가면 참고로 이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보면 제가 이제 결국은 또 박사과정을 동경대 중남미 문학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교환 연구로 해서 여기 콜맥스에 와 있는 건데 학교만 제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학교까지 합하면 한 12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간 그 아까 말한 일본어 국어 대사전을 보면 그런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는 뭐 송두리째 아사가 나면 송두리가 대체 뭔데? 어원은 어떻게 할 건데? 면 아무도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 그저께도 수업을 하다가 저런 게 있었어요. 뭐 강점과 약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 불어로도 뿌앙페블레, 뿌앙포라고 하면은 강점과 약점이 너무나도 그 한자어랑 1대1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강점과 약점이 정말 그냥 우리가 원래부터 쓰던 그러니까 저기 한문권이 중심이던 시대부터 쓰던 뭐 당나라나 이때부터 쓰던 단어였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한국어로는 찾아봤자 나올 수가 없어요. 국어 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봤자 강점과 약점에 그냥 요새 쓰는 용례들이나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냥 용례들이나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요새 인터넷 뉴스에서 나오던 출처나 나오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본어 국어 대사전을 그 돈 내고 쓰는 거 이제 동경대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동경대 IP로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그 학생 그걸로. 근데 여간 들어가서 보면은 뭐 그 강점 약점은 제가 게을러서 보지 않았지만 임의, 뭐 임의상수, 랜덤에 대한 번역어인데 그 단어를 찾으면은 아 이게 어 언제 처음에 그 랜덤에 대한 번역으로 수학 어떤 그 매뉴얼 그 사전에 처음 등재되었다 이런 것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역사나 이런 것도 끊임없이 버무리다 보니까 후대 사람 입장에서 약간 그 옛날 절 같은 거 가보면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역사 날조나 위조 중국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꽤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뭐 열심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자꾸 좋은 말들을 쓰려다 보니까 그 안에 원래 없었던 팩트 같은 것도 그냥 막 자꾸 적어두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 설명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거 진짜 이 절은 이때부터 있었나 보다라고 하면 사실 아닌 경우도 있고 그 우리가 문화재 복원이랍시고 그냥 그 새로 그냥 벽돌 같은 거 갈아 끼면은 이게 옛날부터 그냥 이대로 있었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개념의 한자어라는 것도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건 우리 한국어지라고 이해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뭐 학문이라는 단어마저 철학이라는 단어마저 원래 학문은 옛날 그 한문권에서 쓰는 학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글 배운다라는 뜻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자 배우고 그런 게 학문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이언스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사이언스에 대한 번역어로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 학문이 아니고 문학이라고 하는 게 글 배운다라는 게 그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도 리터레이처에 대한 번역어로서 그러니까 서구적 개념을 더 씌워서 한자어로 새로 리뉴얼하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옛날에 그 양주동이랑 그래서 누구 그 국어학자 둘이 싸우다가 그걸로 이제 한번 그 발린 경우가 있었는데 여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아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의 4년 정도의 경험은 아주 제 개인적인 뭐 그런 걸 뭐 많이 안다고 뭐 정말 제가 이제 뭐 표면상으로 있는 번역가로서의 일이나 이런 거에 저 스스로는 확신이 더 생기긴 하지만 뭐 남들이 보는 결과물에서 남들이 인지할 정도의 티가 나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1도 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뭐 돈이 1원 한 푼 더 생기지도 않지만 결국 공부라는 건 어떤 뭐 사람마다 공부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수가 되고 싶다, 뭐 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뭐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결국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 수 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시돼야 될 조건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도 그런 이유로밖에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일본어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구 중심의 근대화를 이루고 거길 따라가던, 뭐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뭐 자리평이다 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결국은 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근대적 사고라는 게 뭐지? 라고 하면 우리 연애라고 하는 걸 볼 때도 연애라고 하는 게 원래 이광수의 무정부터 그게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자유연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연애는 그 이후에도 자유연애와 사랑이라는 게 존재했나라고 하면 뭐 벽치기 하면서 넌 내 거야! 뭐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횡행하던 시절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가 사랑과 자유연애라는 걸 21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사랑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I love you랑 난 널 사랑해가 전 세계가 똑같나라고 할 때 똑같지 않나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와 뭐 그 K-팝 데몬 헌터즈와 등등의 이제 BTS 형들 덕분에 끊임없는 이제 단일화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관념이나
그 감정이나 행동 방식도 비슷하다라고 되게 그 착시 현상을 갖고 올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비슷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토양에서 다르게 자란 곳에서 아무리 이식을 했다라고 해도 중남미의 하카란다 같은 거죠. 그 이제 중남미 브라질 대통령인가가 이제 일본의 그 벚꽃을 사쿠라를 보고서 너무 이뻐서 이걸 중남미에 피우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가져다 어떻게 심으면 심는다고 여기 나무 의사도 있지만 뭐 심는다고 그냥 뿅 하고 자라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 목련을 좋아해서 한국을 떠나면 이 목련이 아쉬워질까 해서 에콰도르 갈 때 목련 가지를 하나 꺾어서 슬쩍 이제 가방에 넣고 갔던 촌스러운 감상이 있었지만 결국 중남미가 너무 즐거워서 그 목련 가지는 뭐 곧장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뭐 그게 그냥 딱 꽂는다고 이압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토양과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그 토양과 그 풍습과 그 안의 것들과 맞물려서 전혀 다른 기묘한 새나 기묘한 나무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남미의 하카란다라고 해서 벚꽃의 DNA를 갖고 있지만 보라색 꽃이 피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문화라는 거죠.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혹은 한국어가 그 언제도 자립적인 어떤 언어도 자립적인 언어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어는 끊임없이 받아들임이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즈에 와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시기가 왔지만 BTS 형들이 와서 모두가 뜻도 모르면서 뭐 난 널 사랑해 이런 단어를 이제 따라 부르는 이제 그 꼬맹이들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좀 더 다른 시대가 왔지만 끊임없이 사실은 어 저희 이제 그 이 단체 이름도 사실 대강 지은 거긴 하지만 옹긴과 드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성장하고 근대화를 이룬다라는 건 어떻게든 그 옮기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옮기고 어떻게든 그걸 꾸역꾸역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혹은 한국 문화라는 것들의 토양이 점점 확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뭐다? K-팝 데몬 헌터즈까지 나왔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즈 시즌 2를 보고 싶으면 뭐다? 이 옹긴과 드림의 이 후원 안 하시는 분들도 후원을 좀 하시라. 그러면 언젠가 K-팝 데몬 말고 엔젤 뭐 드림즈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근데 여간 다시 돌아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도 유럽어에 우리가 영향을 그러면 그 근대에만 급급해서 받아들일 만큼 우리는 평생 자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 유럽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인도 유럽어를 훨씬 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너무 그 영어나 불어나 이런 어떤 서구 문학을 단순히 바깥의 것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그것들을 좀 더 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는 우리 안에 DNA에 이미 하카란다처럼 숨어져 있던 인도 유럽어적 DNA를 좀 더 자극하고 깨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도 돌고 돌아 40이 넘어서 생각이 미쳤는데 결국 뭐냐? 우리가 한문 어권에서 한문이라는 것도 사실 한국어랑 어족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접이식 그 뭔가 이식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한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불교 문화이고, 그 불교 문화라고 하면 결국 이 산스크리트 어권에 이제 영향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크게. 그 당시 이제 쿠마라 지바나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가 혹은 그 근처에 어떤 그 프라크리트 언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조금 지식이 넓어졌습니다. 또 이제 약간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한 지식을 넓히고 있는데 여가 그런 언어들로 이제 부처의 언어들이 이제 번역을 돼 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불교 텍스트들은 다 한문어로 다 있고 그 한문을 우리도 한글이 다시 이제 개발된 이후에 열심히 이제 동국대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몇십 년에 걸려서 적어도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현대 중국어로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건 그런데 불교 말고도 사실
그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걸 이제 외사법으로 알게 되는 건데, 왜냐면 외사법이라는 거 엑스폴라시옹이라고 해서 그 중심폴이 외부에다 놓서, 그러니까 바깥에, 예를 들면 엑스폴라시옹 외사법이라는 게 저런 겁니다. 저희도 한국어도 그 중세국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중세국어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방언학들을 공부를 해요. 방언학, 그 지금 우리 전라도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얘네들을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얘네들의 원조에 더 위에 올라갔을 때 언어엔 좀 더 이른 구조가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추측의 이제 어떤 그 킹리적 가심을 하기 위한 이제 추측 방식이 이제 외사법인데, 그것을 이제 하다 보면 그 언어학자들이 인도어와 유럽어에는 무조건 모체 언어가 있다. 그게 인도 유럽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각 언어의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고전어들이 바로 라틴어와 그 고전 그리스어라는 게 서양의 주축을 갖고 있고, 근데 뭐 히랍어 교육도 이제 유럽에서도 한번 그 단절됐다가 다시 하고, 그러니까 히랍이라는 게 항상 그 전면에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거는 재미나게도 그 유구한 전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와서 지금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게 산스크리트어 클래식 고전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녹록치가 않은 게 하루 3시간씩 주 4일 때려 박습니다, 교수가. 그러고 그것을 저는 한 학기만 하고 그냥 맛만 보고 좀 찍먹하고 또 딴데 튈까 했는데 2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2년 내내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콜맥스에 와서 하면은 그냥 한 주 1회 1시간씩 배우면서 나 불어 좋아해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전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 3시간씩 주 4회, 그러니까 매일마다 3시간씩 주 4회에서 2년 때려 박으면은 산스크리트 전체 문법을 다 통달하고, 지금 그래서 그거 끝난 애 박사 과정에 들어온 애는 산스크리트 방언 같은 거 연구하는 애도 있고, 이제 곧장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언어 트레이닝을, 제가 아는 전 세계 대학에서도 그 정도로 2년 만에 때려박는 나라 흔치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국대 인도 철학과 가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개인이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 정도로 때려박는 학교 흔치 않는데 대단한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감탄을 해서, 한국 가도 인터넷으로 절 위해서 수업을 계속 열어주겠다고 해서, 땡큐이긴 한데, 그러면 한국 가면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나이 들어서 들을 체력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재밌어서 지금 막 산스크리트 이 데바나가리 그 이상한 꼬불꼬불 문자 있죠. 그거 그리는 것들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글이랑 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산스크리트를 참고했다라는 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배우고 있는데 좀 말이 길어졌지만, 결국 그래서 뭐 이런저런 취미로 산스크리트어랑 이번 제 학기에서는 오토바이 정비 수업, 이 두 개가 저에겐 아주 균등하게 저의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져갈 것을 의심치 않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코르타사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제 일과인데,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가 또 히라보랑 다른 재미난 게, 산스크리트어는요, 단 하나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고전 히라버를 여기 좀 찍먹해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히라버는 결국 그 지방이나 그 어떤 시기에 따라서 뭐 코인의 그리스어, 아티카 그리스어 이러면서 결국은 같은 히라버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죠. 시간이 변하면서 완전한 건 없고 더 새로운 지식에 더 새로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전 언어들과 다른 중심이 없고 계속해서 히라버도 변하고 상실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그 파니니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파니니. 오씨, 보면서 파니니 하면 빵 먹어야 되나? 샌드위치인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어제도 차마 질문은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 40이 돼서 그런 걸, 저보다 몇 살 안 많은 교수한테 파니니는 뭐 먹는 빵인가? 이런 또 드립을 날리긴, 이제 저보다 너무 나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나름의 채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말은 묻지 않았는데, 약간 파니니가 그 산스크리트어를 집대성한 최고의 문법학자예요. 그래서 그 기원전 5세기인가? 그때부터 이제 활동해서 그 제일 유명한 그 브라만 계급의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이게 가장 유명한 그 걔네들은 종교 제례 언어로서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문학 언어 말고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왔다지. 이게 정말 최고의 산스크리트어지. 우리도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진짜 베토벤이지. 이게 진짜 모차르트지를 부정하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 어느 그 캐논화 과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산스크리트어는 그 고전화 과정을 상당히 일찍 이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는 단 하나의 산스크리트어로 추격됩니다. 그러니까 히라버는 우리가 보통 아마 코인의 그 히라버로 배우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오디세이아나 이런 거 보려면 엄청나게 박 터지게 어휘나 이런 거 새로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단 하나의 고전 산스크리트어로 그 안에 문법의 정교함과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제 그 요거 가르치는 교수가 라틴어랑 히라버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배불뚝이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지성적이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푸근하면서도 매력적이고 귀엽고 착하지. 제가 좀 반한 아저씨가 있는데 여간 우리 세르히오 아르만도 씨, 저의 친구입니다. 너나들이 하고 있는데 여간 그 친구 말을 들어도 훨씬 더 정교하게 그 문법적 완성이 돼 있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미친놈들이 많아서요. 그 얘네들은 왜냐면 이게 종교적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이런 걸 꼭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산스크리트어 수호자들로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부러 그걸 위해서 산스크리트어 고전 산스크리트어로 그 모국어로 애들을 어느 순간부터 다시 키워서 산스크리트어가 모국어인 애들이 1,000명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그걸 정교하게 다듬고 있고, 물론 그게 뭐 조금씩의 뭐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애들은 웬만한 지식인이 아니어도, 오히려 아주 천민이어도 자기네 언어 말고 이제, 공통 따미러나 이런 거에서 이개국어 화자가 엄청 많죠. 여간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이게 범람하던 인도 안에서 단 하나의 정전의 언어로 살아남은 게 뭐다라고 하면 산스크리트어여서 그걸 보면 결국 우리가 외사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인도 유럽어의 모든 그 정통을 오히려 히라버를 할 때보다 더 깊게 꿰뚫으면서 동양어권의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산스크리트어를 시작을 해서 지금 선생도 놀라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 거의 이거 자기가 교수된 이후로 처음으로 5명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정규 학생 2명에 이제 저 같은 이상한 박사과정생 3명이 껴들어와가지고 5명이 지금 멤버가 돼서 열심히 배우기를 시작해서 어제 2일차 수업을 했고 오늘도 이거 끝나면 곧장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이 3일차 수업을 3시간씩 들어야 됩니다. 여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언젠가 여러분도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긴 하지만 그분도 뭐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남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 한국에서 그런 거 배우려면 동국대 인도 철학과 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거기에 뭐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동국대를 뭐 중간에 자퇴하긴 했지만 잘 모르겠고요. 그러고 가도 일단 돈을 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돈이 뭐 그렇게 모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죠. 또 제가 2년 미친 듯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온기인가 드림의 단체 지원을 많이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헛소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에 한 30분 정도밖에 없지만 오늘 그러면 관계대명사 연습 문제 한번 잘 풀어보고, 이 산스크리트 얘기를 왜 했느냐? 이 반사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한국어나 라틴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히라버 가면 중동태라는 말로만 하지만, 원래 이게 반사태라고 하는 좀 더 멋들어진 개념으로 태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능동태랑 수동태 두 개로만 어떤 세상을 인지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영어 학습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사태, 능동태, 수동태가 완전하게 세 개가 동일하게 병렬적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게 고전 산스크리트어고 심지어 히라버 같은 경우는 능동태와 중동태가 먼저 나오고 중동태 일부가 수동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히라버만 갖고도 이 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사이에 전혀 반사태까지 진도가 나갈 리는 없지만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봐서 다음 시간에는 이 태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아쉽게도 산스크리트어를 좀 더 알고 보면 더 재밌게 설명을 드릴 것 같지만 제가 그동안 배웠던 히라버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관계대명사 다 봤으니까 연습 문제 돌아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보면요. There is das Mädchen. 쉼표하고 들어갔는데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das du angerufen hast 라고 하면 이때 das는 앞에 있는 선행사 Mädchen이 중선 단수명사인데 das가 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 관계대명사인지 다 알아야죠. das dessen, dem das 결국 일격 아니면 사격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가 일격으로 왔네. 그러면 얘는 일격은 절대 안 되니까 관계대명사 중성 단수 사격이겠네. 그러니까 그 여자애를 너는 안게호픈에 걸리는 사격이었겠죠. 안호픈은 사격 지배동사로 누구를 부르다죠. 불렀어. 근데 너 지금 어떤 여자애한테 전화 걸었는데 어떤 여자애 너 불렀잖아. 근데 그 여자애 누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das da laut spricht. 여긴 주어가 없으니까 das가 일격이겠죠. 바로 지금 저기서 크게 떠들고 있는 저 여자애 누구냐 진짜 싫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them 삼격이 왔겠죠. 그 여자에게 너는 das Buch 그 책을 geschenkt hast 선물로 줬네. 근데 그 여자애가 누구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장에 맞는 관계대명사를 격에 맞춰서 성수 격에 맞춰서 놓고 해석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장지은 씨 1번에 A, B, C 그 다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Gestern habe ich mit meinen Kollegen gegessen, der morgen in die USA fliegt. 네, 해석하면요. 어제 나는 남자 그 동료랑 밥을 먹었어. 근데 걔는 내일 미국으로 날아갈 거야. 그죠? 그 남자 동료가 남성 단수죠. 왜 그걸 아니면 meet my name이라고 왔을 때, 무조건 얘는 중성 아니면 남성 삼격인데 my name이 왔으니까 콜레겐이니까 여성 아니면 중성 그 남성이 와야 되는데 여기 남성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남성 일격으로 와서 단수 일격으로 와서 their, des, and them, then 중에 there가 온 거죠. 그다음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em du einmal ein Buch geschenkt hast. 네, 해석하면요. 어, 근데 그 남자 동료는 내가 한번 책을 줬던 애야. 그죠? 이 내가가 너이죠. 너가 그러니까 그 아, 남자 너가. 동료에게 책을 줬었잖아. 그 남자 동료 너가 그 책을 줬던 그 사람이랑 나는 너의 책 선물 받은 그 사람이랑 나는 밥 먹기로 했어. 그렇게 되겠죠. 밥을 먹었어. 그다음 C는요? Denn du heute Abend auch kennenlernen wirst. 네, 해석하면요. 근데 너가 오늘 저녁에 너도 걔를 알게 될 거야. 이제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위에서는 나는 그 어제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그 놈을 너는 오늘 알게 될 거야. 너한테도 소개시켜 줄게. 그 말이 되겠죠. 좋습니다. 2번 신보예 씨 해볼까요? Meine Nachbarin ist umgezogen. 그것만 하면 해석은 뭐가 될까요? 나의 이웃은 이사를 갔어. 그럼 이제 A를 둬서 다시 읽고 해석해 볼까요? Meine Nachbarin, die immer mir geholfen hat, ist umgezogen. 해석하면요? 내 이웃인데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줬던 내 이웃은 이사 갔어. 완벽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선행사 사이에 와야 되니까 이 쉼표 사이로 문장이 왔고 웬만하면 제가 관계대명사 모든 인도 유럽어 제가 산스크리트어를 안 배웠지만 거의 모든 인도 유럽어에서 아마도 이 외사법적 추측과 킨니적 가심인 거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설명충의 용어인 거. 이거 뒤에서부터 끌어서 버퍼링 괜히 해서 막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순서대로 자기가 일단 나중에 번역은 문체를 위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선적으로, 선형으로, 그러니까 쭉 이루어지게 해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안에 잔말들을 붙여서 방금 이제 신보혜 씨가 한 것처럼 내 여자 이웃인데 그 여자애가 누구냐면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B 해볼까요? Meine Nachbarin, der ich gern geholfen habe, ist umgezogen. 네, 해석하면?
내 여자 이웃, 내가 도와주곤 했었던 어, 그녀는 이사 갔어. 그렇죠. 그 다음 시. Meine Nachbarin, der ich letzte Weihnachten ein kleines Geschenk gegeben habe. 내 여자 이웃인데, 어, 나 지난 크리스마스에 작은 선물을 주었던, 그 여자가 이사 갔다. 좋습니다. 웅계 쪽은 하면 치은 동사가 당기다, 이동하다 해서 um이 이렇게 변하니까 umziehen 하면 보통 이사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박지우 씨 3번 해볼까요? Das Buch ist verloren gegangen. 걔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책이 그 책이 분실되어 사라졌다. 그쵸. 그러면 이제 A를 놓아서 읽고 해석해보면, Das Buch, das ich in der letzten Woche gekauft habe, ist verloren gegangen. 네, 해석하면, 어, 저번 주에 내가 샀던 그 책이 분실되었다. 그 다음 B, Das Buch, das ich für die Prüfung unbedingt brauche, ist verloren gegangen. 네, 해석하면, 내가 시험에 무조건 필요로 하는 그 음, 책이 사라졌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같은 닷새도 A일 때는 일격, B일 때는 사격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Das Buch, das sehr viel kostete, ist verloren gegangen. 네, 꽤나 비쌌던 그 책이 사라졌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곧장 이어서 장진 씨 해볼까요? Kennst du den Mann, der damit dem Fahrrad fährt? 네. 너 저 남자 알아? 음. 네가 같이 자전거를 탄. 그렇죠. 그렇게, 너가, 지금 너가 가치가 아니죠. 네가 가치가 아니죠. mittem Fahrrad니까 자전거를 갖고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그 남자 알고 있니?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아냐라고 묻는 건 좀 약간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저 남자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Kennst du den Mann, dem gerade ein Kind einen Brief gibt? 네. 어, 너 저 남자 알아? 어떤 애가 편지를 준 바로 그 남자. 그쵸. 이때 then 삼격이 나와야 되는 게 이유가 아이에게 편지를 줬다라고 하면 아인 킨트가 아니고 아인 램 킨트가 왔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인 킨트가 주어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them 그 아이가 이 남자에게 편지를 주는데 그 남자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이에게 지금 편지 받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 아, 그렇게 한국어랑 다르게 한 복합 문장 안에서 이렇게 그 동작의 주체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격 같은 거 대강 보면 그냥 그 남자가 아이에게 그 순서로만 착각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다음 C 해볼까요? Denn ich eben begrüßt habe. 네. 내가 방금 인사한 그 네, 남자라니. 네, 그리스니 사격지배 동사로 누구를 인사하답니다. 누구에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then 그 언제나 그 격지배를 이해하고 컨비네이션을 봐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이어서 신보혜 씨 해볼까요? Ich stelle dir meine Freunde vor. 나는 너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좋습니다. 그다음 Ich stelle dir meine Freunde vor, die gestern in München angekommen sind. 네, 너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할 건데 그들은 어제 뮌헨에 도착했어. 훌륭합니다. 그다음 Ich stelle dir meine Freunde vor. 나는 나는 ich immer vertrauen kann. 나는이 아니고 대는 네는 네. 나는 너희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할 건데 그들은 내가 항상 믿을 수 있어. 그쵸. 이게 페어타운이 삼격 지배동사. 아니 잠깐만요. 대는 예, 데어 그죠? 대는 그죠? 삼격 지배동사로 걸리면서 페어타운에 걸려서 누구에게 신뢰를 주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삼격이 die, der, den, die 중에 then에다가 발음 때문에 n 더 붙여서 then이 온다고 했었죠. 좋습니다. 그 다음. Ich stelle dir meine Freunde vor, die ich lange vermisst habe. 네, 나는 너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할 건데 그들은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했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페어미슨 동사는 사격 지휘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박주 씨. 하기 전에 2-1번 간단하게 보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두 가지의 주문장을 하나의 복합 문장, 관계대명사를 써서 복합 문장을 만드시오. 간단한 거죠.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래서 Ich habe den Pullover, der meiner Freundin sehr gut gefällt 하면은 그 내 그 여자친구의 마음에 싹 드는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그 플로버를 난 지금 산다. 왜 사주지? 좋습니다. 그러면 박주 씨부터 답만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Meine Freundin schenkte mir das Buch, das ich kaufen wollte. 네, 내 친구가 나한테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거는 내가 살려고 했던 거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돌아서 장지은 씨 해볼까요? Sie ist die Verkäuferin, die mir geholfen hat. 네, 그래서 그녀가 그 판매원이야, 나를 도와줬던. 훌륭합니다. 다들 관계대명사 아주 쉽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신보혜 씨 해볼까요? Sie kennt den Mann, dem der Koffer gefällt. Dem der Koffer gehört. 네, 다 좋은 거 발음 조금. 해석하면요? 그는 그 남자를 알고 있는데 아니고 그녀는 그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녀는 그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가방이 그 남자에게 속해 있어. 그쵸. 그 가방은 딴 게 아니고 바로 그 남자 거야. 그러니까 그 결국은 돌려서 이제 다 알고 나서 번역을 할 때는 그는 그 가방의 소유주인 여자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괜히 막 어렵게 막 그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더 지적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더 멍청해지기 쉽거든요. 너무 머리도 그렇고 뭐도 자꾸 굴리면 그냥 머리가 소모될 뿐이지 그렇게까지 젊은 시기가 지나고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해석하고 그건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에서 괜히 철학설합시고 이 일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들을 다 앞에 머리 쪽으로 끌어오면은 가끔 보면 어 그게 논리적으로도 어긋나게 될 경우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철학자들은 쉽게 쉽게 자기가 아는 것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문장을 앞에다 야, 너 이거 다 알아야 돼 하면서 갑자기 쑤셔 놓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과부하를 견디는 게 결코 올바른 방식의 그 읽기 방식도 아니고 그 과부하를 견디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을 했듯이 저희가 그 남을 따라잡기 급급한 근대화 안에서 지식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서툰 번역어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성인이라는 이상한 그 착각과 그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환타지가 있거든요. 결국 그 버퍼링을 잘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여간, 지금까지도 그런 번역이 너무 횡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자기 논문을 한국어로 쓸 때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4번 볼까요? Die Frau, die auf der Bank sitzt, kennt den Weg. 음흠. 베,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여인이 길을 안다. 그죠. 어떻게 갈지 알고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장지은 씨. Julia wartet auf ihren Vater, der kommt aus Berlin. 이제 율리아는, 아니죠. Der aus Berlin kommt가 돼야 되죠. Der 아, aus Berlin kommt. 네. 율리아는 그 베를린에서 오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죠. warten auf 다음에 사격을 썼을 때 그 사격 명사를 기다린다. 라는 뜻이 되고, warten은 그냥 사격을 쓰면 그 사격을 돌본다, 관리한다, 뭐, 그런 뭐, 차를 좀 돌본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신부의 씨 볼까요?
Der Mann, den ich nach dem Weg gefragt habe, hat mich nicht bestanden. verstanden. 네. bestanden. 그 남자, 내가 길을 물었던 그 남자는 나를 이해 못했어. 그쵸. 우리 화근 동사는 여기 then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는 누구에게 뭐뭐를 묻다지만 화근 동사는 사격 지배 동사로 사람을 질의하다 이런 뜻이 된대죠. 그래서 어, der Mann 쉼표 den ich nach dem Weg gefragt habe 쉼표 그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묻다가 한국어랑 컨비네이션이 다르댔죠. 언제나 컨비네이션이 우리가 인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컨비네이션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히라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큰 주적이 이런 겁니다. 컨비네이션이 한국어 어순이나 이런 것과 그 한국어의 에를과 다르게 오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근 동사도 별거 아닌 동사지만 그 사격으로 사람을 쓰고 뭐에 대해서를 낙 다음에 삼격을 쓰는 방식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잘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건 문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관찰을 매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어떤 그 도구들을 갖고서 결국은 문법을 배우는 것 자체는 산스크리트어도 2년이면 끝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 12시간씩 때려 박으면은. 그런데 그 어떤 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문법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도 유럽어라는 건 명사부의 이제 성수 격변화 쪽과 동사부의 인칭, 서법, 태, 시간 변화를 결국 다 그 패턴과 방식과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모든 어떤 자연 텍스트들을 봤을 때,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감지해서 인지할 수 있는지, 인지를 못해도 우린 다 걷고 뛰고 다 하잖아요. 우리 장 근육들을, 그죠?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뭐 운전의 모든 안전운전을 위한 걸 몰라도 저도 지금 운전하면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도 운전을 하고 있죠.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 언어를 배울 때 그런 필사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다들 타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은 내가 이 요소를 생각 없이 스트로틀만 땡기다 보면 내일 당장 사요나라 하겠네 사직하겠네 요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 이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사이드 미러 안 봤으면 지금 또 사요나라 했겠네. 나도 모르게 이 클러치 유격 조정 안 했으면 또 사요나라 했겠네. 그 매일마다 사요나라 할 이유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오토바이는. 그렇기 때문에 딱 끝나고 나서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도 살짝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런데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런 느낌으로, 내가 요거 한 발자국을 잘못 걸으면은 내 전체의 조화가 일그러지는 신호였겠네를 자기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보면은 외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지만 근데 한 그렇게 산스크리트어도 배우고 한 10년 정도 그 경각심을 유지하고 살면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절 가르치는 친구가 17년, 19년 정도 산스크리트어를 주구장창 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인도 대학 가서 이제 박사 갖고 온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느 언어든 10년 정도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모국어의 뭐 발음이 어쩌고 이런 단순하고 유치찬란한 기준을 넘어서 정말로 자기가 그 언어를 누구보다도 자기 언어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10년이라는 게 뭐 생각보다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그걸 즐기면서 하면은 언어를 잘한다라는 건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국은 잘해봤자 쓸모가 있냐라고 하면은 너는 그 걷고 있을 때 다리 관절을 다 인지하면서 걸어서 부럽네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냥 지금 뭐 걷는데 그냥 걷는 몸의 폼이 살짝 예뻐 보이네 정도지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노력을 안 해도 예쁘게 걷는 애들도 있는데 그죠? 결국은 그런 걸 안 해도 이제 AI가 우리가 10년을 한 것보다 더
말도 잘해주고 편지도 저는 요새 그냥 어디 그런 귀찮은 편지들 있잖아요. 대학에서 와서 뭐 그 어디 그 지금 뭐 장학금을 받아야 되면 뭐 보고서 같은 거 써야 되거든요. 너무 싫고 무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야, 지금 일본 대학에서 여기에서 이게 왔는데 내가 이것을 형식에 맞춰서 그냥 내용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에 이 정도 글자로 난 너 덕분에 장학금 잘 받아서 잘 살고 있다를 써야 돼. 너가 대신 써줄래라고 하면 내가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3일 동안 고민하다 일주일 뒤에 쓰는 게 아니고 10분 만에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AI가 저의 모든 그 어떤 그 생산성을 뛰어넘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언어를 정말로 이제 쓸모에 의해서 배운다기보다 스스로의 그 몸이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공부를 한다는 이유에서 공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공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7번 이어서 해볼까요? Sie ist die Frau, mit der Herr Schmidt gestern zusammen gegessen hat. 음흠. 그녀가 바로 어제 슈미트 씨가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여자다. 그쵸. 아주 잘했는데 여기도 미트까지 같이 갖고 왔어야 되는 거죠. 미트 대요. 그죠. 왜냐면 전치사는 말 그대로 명사 앞에다 두는 애기 때문에 그 명사가 관계 대명사로 바뀌었다 한들 전치사만 따로 왕따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이 집단 생활을 한다고 한 다른 요소를 너무 쉽게 보지 말고 버리지 말고 갖고 가자. 그래서 전치사도 같이 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Er hat das Auto, mit dem er oft nach Italien gefahren ist, im letzten Jahr verkauft. 네. 그는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는 그걸로 자주 이탈리아를 가곤 했고, 네. 그거를 작년에 샀다. 그쵸. 그런데 여기 틀리지 않고 잘했는데 요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과거분사 하나만 놓고 요 관계대명사절 다 앞으로 빼는 거 이상해서 그럴 경우에 그냥 과거분사 붙여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 좀 얘네들만 따로 뒤에다 빼놓는다라는 게 사실은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굳이 관계대명사로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써도 이럴 경우에는 그냥 요 뒤에다 쉼표 찍고 여기에다가 밑댐을 써도, 어, 음. 충분히 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얼마나 더, 그 부수적인 것들을 길게 늘어나도 되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된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신보희 씨 해볼까요? Ich gehe oft zur Stadtbibliothek, deren die Lesesäle sehr groß sind. 완벽합니다. 해석해 볼까요? 나는 자주 도시 도서관에 가는데 거기에 있는 열람실들이 아주 커. 자, 완벽한데 한번 보면요. 네헨 레세젤레 그죠? 요것만 조금 이격이어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좀 두고 보면요. sehr groß 중요한 것들만 쓰죠. sind. 이렇게 하면요. 나는 슈타비 보통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립도서관에 가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시립도서관이 이격으로 나와 있죠. 그 시립도서관에 그 열람실들인 거잖아요. 그 읽는 방들이니까 열람실들이겠죠. 그 시립 도서관의 열람실들이 크다인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격이 우리가 소유격과 소유 형용사의 변화에서도 약간 그런 걸 느꼈지만 소유 형용사가 소유격에서 왔었잖아. 산스크리트어는 소유 형용사를 안 쓰고 소유격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어제 따끈따끈한 기원전 한 800년 전부터의 언어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간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격이 이렇게 와버리면은 그 소유 형용사 등등의 한정사의 자리를 대신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헨이 와서 내헨은 여성 단수 이격의 관계대명사지만 얘가 뒤에 있는 레세젤레는 복수 일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달라붙던 관계대명 그
관사는 생략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여성 명사의 복수 명사들이라는 거인 거죠. 우리가 성수 경만으로 보면 그 여성 명사의 열람실들은 아주 크다. 그런 뜻이 돼서 이렇게 쓸 때 이 바로 그 한정사가 왜 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외우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요 연습 문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여기 보면 모모만이 아니고 모모도 그 별거 아닌 거죠. 그냥 어휘죠, 어휘. Nein, wir trinken heute nicht nur Bier, sondern auch Wein. 하면 아니 우리 오늘 맥주만이 아니고 와인도 마신다. 라고 해서 박주 씨 그 질문과 답 읽고 해석해 볼까요? Kaufen wir nur Zwiebeln? 우리는 양파만 사니? 그죠? Nein, wir kaufen nicht nur Zwiebeln, sondern auch Kartoffeln. 가터펠. 네. Kartoffel. 아니, 우리는 양파뿐만 아니라 감자도 사. 그쵸. 제가 이 파리 유학, 고난의 파리 유학, 뭐 사실 고난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돈이 없었을 뿐인데 그때 주구장창 먹던 제일 싼 게 그 스페인산 감자, 토마토, 양파, 계란. 거의 그거 네 개로만 먹으면은 한 끼가 한 50센트 정도로 이제 그 한 10kg씩 들고 와서 그 제가 자루 10kg짜리 감자 들고 가는 거 보고 그 근처 살던 그 중국 그 아나이스가 보고 그 기함을 토했는데 여간 그랬는데 그때 살도 다 빠지고 건강하고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역시 저희는 지금 너무 과잉된 너무 많은 열량을 먹는 시대에 왔으니까 좀 적당한 그 물질적 가난이 사람을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요새 또 다시 좀 살이 조금 빠졌다가 또 먹고 있어서 이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다음 이어서 2번 볼까요? 2번. Liest du nur Goethe? 너는 괴테만 읽니? 괴테가 아니고 괴테, 네, 괴테, Goethe? 네, Nein, ich lese nicht nur Goethe, sondern auch Schiller. 네. 아니, 나는 괴테뿐만 아니라 실러도 읽어. 그렇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아저씨들이죠. 네, 그다음 신보여 씨. Ist das Kind klug? 글룩, Nein. 유가 아니고 우죠. 글룩, Klug? Nein, 우 발음이라고 우, 글룩. klug? 네, Nein, das Kind ist nicht nur klug, sondern auch brav. brav. 네, brav. 네. 그 아이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기까지 해. 용감하다는데 아이에게 하면 그냥 말 잘 듣는다, 착한다로도 씁니다. 좋고요. 마지막 박주 씨 해볼까요? Reist du nur in Deutschland? Nein, ich reise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Frankreich. 네. 너 독일만 여행하니? 아니, 나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로도 여행 가.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 드디어 다 잘 요 관계대명사절을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나가려고 했지만 오늘 이 인도 유럽 산스크리트에 대한 잡담을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이 태의 형태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형태들이나 용법이 지금 남았는지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어디에서 끝내더라? 네. 녹음을 이렇게 자 끝내겠습니다.